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자, 엄윤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또 악수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방송에서만 두 번 뵙네요. 그렇게 말입니다. 자주 봐야 되는데. 예. 예. 자, 오늘 질문 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보면은 지금 채권 신고 기간이 아주 지금 이제 바로 앞에 다가왔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촉박한 채권 신고를 해결할 건가,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고, 또 해임되고 나서 이성희 변호사하고는 잘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자, 그리고 그 김상인 전 단장이 우리 KTN 방송에서 김해에서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신탁이 무효인데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랬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답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신탁에 관한 포괄 약정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성희 변호사와 그 정길영 전 대표가 유튜브에서 강하게 신탁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일단 그건 지금 답을 물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탁 동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무효라,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신탁이 어떻게 해서 작성이 됐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싶지 않은데 준조합원들에게 너무나도 낙심하게 만들고 기운 빼고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드는, 좌절하게 만드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은 사실상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여전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탁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은 이사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관한테 돌아가면은 막바로 국세를 안 낸 것 때문에 정말 재산이 압류되기 시작해요. 국세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다가 몰수되게 되고, 몰수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은 준조합원들이 어쨌든 돈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막연한 겁니다. 단 정말 돈 100만 원씩이라도 몇 천만 원 넣고 억대가 넣고 이랬던 사람들 돈 100만 원도 받지 못할 만큼. 그리고 또 어떻게 받겠느냐, 변호사들의 일감에 고소고발만 막 늘어났어. 그 고소고발이 6년, 7년, 8년, 10년씩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변호사들만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가 될 뿐이지, 실제는 출자 안 했던 준조합원들이 돈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신탁이 무효가 되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즐기죠? 그리고 또다시 얘기하지만은 신탁이 무효가 안 됐을 때 신탁이 무효라고 해서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나왔던 그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거죠? 신탁이 무효가 됐을 때 일어나는 걸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대 이런 이야기가 나야 될 건데, 그럼 엄윤상 변호사님은 신탁이 무효되면 본인한테 오는 일감은 얼마나 되나요? 정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준조합원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신탁을 갖다 무효화 만들고, 그리고 여기 도산분리법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신탁된 재산은
국고 환수도 안 된다는 도산분리법을 그대로 적용돼서 하나시 땅이 국세를 안 내갖고 1억 얼마가 되는 이 체납에 대해 가지고 압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성희 변호사한테 압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안내문이 와요. 이걸 처분하게 갖고 나눠주고 나머지가 있으면 국세를 좀 내달라고. 이게 도산분리법이 적용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 실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랑 것 없이 신탁이 무효다. 신탁이 무효가 되면 2차 피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참 신탁 분석 2탄 이래갖고 방송하는 거 읽어볼 때 보면은 이게 대책 없이 다 이래놓고 다 끝나갖고 피해자가 다 만들어놓고 난 몰라.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이 한 말이고 그때 상황은 다 변호사들이 그렇게 말해서 그냥 받아서 전달했을 뿐이에요. 내로남불.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탁 파산된 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악수로 열어가는 신이 났어요. 저는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가 사단에 필요한 사람인가 하늘에 필요한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끝없이 해요. 인생은 세상 나라의 인생 일꾼이 될 거냐,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될 거냐, 하늘나라의 뜻을 받들어 행할 것이냐, 이게 인생에 대한 세 가지 방향이 딱 설정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고 구원사역을 앞서야 될 목사, 현장을 장악해야 될 장로, 권사, 전도사, 선교사, 이 사람들이 이런 정말 영적 세계에 대한 영적 세계관에 눈을 못 뜬다면 맞아도 맞은 게 아니에요. 그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아.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다 죽이는 거예요. 세상이 히스토리, 그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요. 세상의 역사, 사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논할 줄 모르는 영안이 어두운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전도사, 이분들이 종교 사기꾼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신탁이 무효가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준주학원 여러분, 신탁이 무효가 돼버리면 재산은 이상한 얘기로, 그러면은 국고에 압류가 되고, 그리고 국가로 귀속되고 재판될 때까지 몰수돼 있다가 5년, 10년, 20년 가다가 하나도 못 찾고 그냥 다 공중분해되고 끝나는 것이 지금까지 2800개에 육박하는 유통 역사에서 일어났던 세상법과 사단의 법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거를 생기를 불어넣고 살려놓도록 살리는 법, 당신의 심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 이 유통의 여기 시작의 파산, 이걸 살려낸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서 살려놓는 회생 일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부족하는 이런 걸 보고 너무 여러분들이 참 낙심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잠시 했습니다. 여러분, 신탁이 파산됐나 안 됐나는 오래가지도 않아요. 금년 안에 다 알게 됩니다.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함께 정말 살려가는데 힘을 보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